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예부터 사람 사는 세상의 바람은 단순했습니다. 가족이 웃고 민생이 숨쉬고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 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그 희망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국민이 바라는 건 갈등을 키우는 대결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성숙한 정치입니다. 정치가 보여주기보다 실질을, 말보다 결과를, 대립보다 협력을 선택하길 바라봅니다. 10월 5일 추석 특집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 끝장뉴스는 추석 특집으로 1시간 반 동안 진행합니다. 한복도 입어봤습니다. 반응을 좀 많이, 예, 반응 좋습니다. 댓글 반응, 와, 이뻐라. 더 예쁘시네. 감사합니다. 용기를 좀 내서, 혼자 한복을 입고 있어서. 감찰관님 나와 계십니다. 류혁의 내부 보고서 류혁 감찰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추석입니다. 네, 추석입니다. 우리 감찰관님도 함께 한복을 입었으면. 저도 알려주셨으면 입고 갔을 텐데. 그러게요. 예, 예. 네. 있으세요 집에 한복이? 저도 빌려야 됩니다. 빌리셔야 되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 게 있는데 몸이 좀 불어가지고 안 맞을 겁니다. 예. 자, 그래도 아무튼 오늘 시사적인 거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네. 어젯밤에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또 열받아서 예. 이진숙이 나왔습니다. 그냥 네. 예. 체포 상태였었는데 체포 적부심 관련해서 서울 남부지법이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네네. 결과를 예상하셨어요? 저는 예상을 조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까지는 체포 시한이 48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체포 적부심을 청구를 하면 지난번에 윤석열 씨 때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서류가 간 때로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은 체포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50시간 만에 결정이 났고 그래가지고 석방이 됐는데 그냥 이진숙 위원장이 만약의 경우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2시간 전에 석방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는 체포적부심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서류가 간 기간 동안은 체포 시간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질적으로는 50시간 만에 이제 석방이 됐는데 제가 여러 가지 사실은 저도 이진숙 위원장의 여러 가지 행태라던가 모습을 보면 엄하게 좀 책임을 물어야 될 사태이면 틀림없지만 영장 전담이 아닌 당직 판사가 결정을 했다 그러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좀 경청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 판사의 고민 자체는 저도 깊었던 것 같다고 보여지는 게 일단은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다. 혐의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체포가 유지되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판단이 국민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체포영장이 적법하냐, 체포영장 발부에 아무런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거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 보더라도 지금 이번에 그 당직 판사 체포적부심을 결정한 판사의 견해는 체포영장 발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완곡하게 표현을 했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될 만한 행위를 틀림없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지적을 더 한 것인데 그 다음에 수사가 다 끝났다는 거죠. 수사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꼭 계속 잡아둘 필요가 있겠냐. 잡아두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했어야 된다. 이런 거고 법리상 주장과 관련된 거는 법리상 다툼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단서를 또 달아놓은 게 뭐가 있냐면 법리상 쟁점이 있다 하더라도 체포의 필요성을 별개이기 때문에 설령 이진숙 측이 주장하는 모든 법리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체포의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확실히 단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체포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말라. 이렇게 확실히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총 3가지 문장으로 인용 그 문을 썼는데 네, 판사가요. 마지막 문단에 다만이라고 해서 몇 가지를 짚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죠? 예, 이미 상당한 정도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점. 방금 감찰관님 말씀하셨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없어서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그것도 이제 앞선 이제 조사가 거의 진행됐다라는 것과 뭐 비등하죠, 비슷하죠. 예. 저는 사실 그 3가지 문장이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2가지 문장에 대해서는 뭐 100% 동의하고요. 맨 앞에 있는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체포를 신중히 해야 된다는 표현은 뭐 그건 뭐 누구나 뭐 생각할 겁니다. 다만 그걸 체포 적부심을 인용하면서 그 문장에 집어넣는 것은 저라면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괜히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걸 체포를 왜 했느냐라는 뭐 이런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고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수사기관의 그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 발부한 체포영장이란 말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어떤 경우든 그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지난번에 윤석열 씨 경우에도 3번 불출석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형식적인 요건만 고려하면 되는 것이지 이 수사기관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재량이라던가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거는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그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갖고 체포영장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가장 뭐 가슴에 와닿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체포영장은 형식적인 요건으로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2번째 이미 수사가 끝났으니까 풀어줘도 되지 않느냐. 뭐 그다음에 다른 뭐 지적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앞부분은 오히려 그냥 지나친 재량을 표현한 것이라서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 근데 아까 이제 우리 감찰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체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정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3가지를 들었더라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서 신속한 소환 조사가 필요했던 점.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출석 가능 일정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등 회신 노력이 부족했던 점. 그렇습니다. 예, 이 3가지가 적법했다. 예. 체포 영장을 청구하기에. 그렇죠? 다 맞는 얘기고요. 그 이준석 위원장 측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에 뭐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서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생각하고 6개월을 도과시키면 그때부터는 아마 이준석 위원장 측에서 공소시효 도과됐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말은 적절치 않고 10년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무상의 행위로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가 10년이 되는데요. 이 경우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북에다 글을 쓴 것이고 본인이 직무 정지가 되어 있을 때 유튜브에 출연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게 또 한편으로는 직무상 행위로서 10년에 해당한다고 주장되는 것은 서로 의견이 견해가 모순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불출석했다는 건 너무나 명백한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영장이라는 건 형식적으로 그게 누구든 간에 죄를 졌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청구하고 발부받는 게 맞습니다. 수사기관 그리고 특히 경찰과 같은 그 1차적인 수사기관에서 그 복잡하게 여러 가지 재량이라던가 이런 거를 요건으로 부여해 가지고 지나치게 이 판단할 거를 많이 만들어 주는 건 적절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2번째도 당연히 판사로서 할 말을 한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그리고 또 본인들이 출석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이게 그 출석하려고 하는 약속이라던가 이런 거는 서로 간에 확실하게 그 의견 전달이 돼가지고 양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찰 측에서는 이게 도대체 신뢰할 만한 출석 의사 표시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비춰보면 법원의 판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해 보입니다. 예. 48시간이 아니라 50시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적부심 심사를 받느라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본다면은 실리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체포 시간이란 그냥 48시간 지나면 석방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신청해 가지고 50시간을 끌면서까지 적부심의 형식을 빌렸다는 것. 그리고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판사로서는 법률가로서는 고민이 있더라도 석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은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본인이 이렇게 메시지로 활용하려는 그런 계산도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 예. 영등포 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면서 한 말도 화제가 됐는데 네.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니 일반 시민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일반 시민이었다면 경찰 출석 요구에 6번이나 불응하진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뭐 사실 뭐 특별하게 몸이 안 좋다던가 혹은 뭐 집안의 대소사를 앞두고 있다던가 혹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는 것도 상상을 못 합니다. 예. 주로 이제 돈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변호인을 선임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지난번에 그 통일교 사건 때도 보셨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수술을 한다고 입원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출석을 자기에게 유리한 시점으로 미루는데 이번에 이준숙 위원장의 경우에는 국회의 뭐 상황을 본인이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그건 적절치 않은 이유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 그리고 또 그런 사유를 모두 다 배척하고 경찰에서도 영장을 신청했고 검사도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런 주장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이었다면 네. 적부심이 인용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50시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체포 시한을 다 넘겼거든요. 체포 그렇습니다. 시간을 다 넘겼으니까 수사가 끝났죠. 네. 근데 이제 체포가 적법성은 있었다고는 하나 이게 적부심은 인용하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판결을 내린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시민이라면 적부심 신청 자체를 안 했겠죠. 예.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라면은 뭐 그렇게 불출석하지도 않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본인이 그냥 최대한 수사에 협조해서 그냥 석방되는 쪽을 택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적부심 신청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 그다음에 처음에 사실 체포될 때도 보면 일부러 어떻게 보면 수갑을 풀어달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경찰서에 도착하면서 내가 예. 그래도 전 방통위원장인데 규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나 나나 어차피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유리하지 않고 나도 뭐 그렇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일부러라도 이렇게 들여 보이면서 본인이 무슨 퍼포먼스 하듯이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예. 그런 걸 보면 이게 이 기회를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최대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일부러라도 보이려고 했다라는 그런 것 말씀이 같습니다. 예. 공감이 됩니다. 신현관님께서 체포 적부심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감찰관님께서 그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그 체포나 구속이 법률 절차에 따른 적법한 체포인지 여부를 법원 판사에게 신청을 해가지고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 통상적으로 구속적부심의 경우에는 구속기간이 10일 또는 검찰에서 20일에서 총 30일이나 되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의 경우에는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시한은 길어야 48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데 이번에 이준숙 위원장의 경우에는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인용되는 경우가 체포가 됐는데 수사기관에서 실수를 해서 예를 들어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장이 누락됐다던가 적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아니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경우처럼 이렇게 적법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적법한데 일단 조사가 끝났으니 풀어주자. 이거 말이 이런 안 취지입니다. 됩니다. 이런 근데 이제 취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풀려났으니까 저 체포가 좀 무리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판사가 상당히 이 체포가 설령 법리 다툼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체포 이유나 상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상당 작구를 들여가지고 노력을 들여가지고 그 부분을 써놓은 겁니다. 근데 그걸 이게 오해하지 말라. 일반인들은 인용문까지는 읽지 않거든요. 그게 참 그러니까 예. 이게 참 집행유예 판결 받고도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듯이 이게 참 빵에서 나왔으니까 무죄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결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 뭐 여쭤보시면 대답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본인이 이 체포영장의 그 신청부터 시작해서 발부까지 관여한 경찰관, 검사, 판사를 전부 다 고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마치 이제 본인을 체포해서는 안 되는 네, 이 네. 절차를 따랐다는 듯이 예. 고소를 했는데 사실 제대로 따랐죠. 왜냐하면 경찰이 영장 신청을 했고 네네. 검찰이 그 영장을 청구를 했고 네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맞습니다. 절차를 제대로 따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도 체포적부심에서 그걸 인용하면서도 거기 넣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적법했다. 예, 적법했다. 어떤 경우에도 적법했다. 설령 나중에 이준숙 위원장을 기소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 체포는 적법했다라고 아하. 쐐기를 박아놓은 겁니다.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화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하는 거는 역시 또 여론전이겠죠. 여론전이라고 봐야 되고 만약의 경우에 그게 그런 저 같은 법리적 판단 하에서도 불구하고 그런 고소를 한다면 그건 진짜 정치 공세이자 어떤 면에서는 냉정하게 보면 무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일각에서 이제 왜 이 시점에서 경찰이 좀 급하게 네. 체포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일단은 경찰의 그 과정들이 이해가 되는 게 네. 6번이나 아무튼 여러 가지 우편이라든지 팩스라든지 전화를 이용해서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온 거잖아요. 예, 예. 시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언정 영장 청구는 저는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똑같은 견해입니다. 예, 예. 사실은 그 경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정무적인 판단이라던가 이런 걸 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그냥 다 1차적인 수사기관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자꾸 안 나올 국리만 내세우는 경우에는 그냥 체포영장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부분에서 판단을 한다던가 재량이라던가 여러 가지 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좀 더 그 다른 차원에서 판단을 하도록 만들어둔 기관이 사실은 검찰과 법원이죠. 근데 이번에는 검찰과 법원에서도 아무런 고민 없이 바로 발부를 했단 바로 말입니다. 발부했습니다. 그런 만큼 예. 이준숙 위원장이 출석 불응이 얼마나 좀 사법질서 저행이었는지에 대한 그 판단이 쉬웠다는 걸 알 수 있는 반증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영장 당직 판사가 김동현 부장판사였고요. 네네네. 아, 인용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네. 그 이진숙의 혐의가 지금 예.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이렇게 네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네네.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보궐선거 대선을 앞두고 있었는데 네네. 관련해서 이제 중립의 위반도 있었고 선거법 위반도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네. 이제 수사 과정이 어떻게 될지 요 혐의가 어느 정도 형량을 받아낼 수 있을지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갈지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쉬운 거는 먼저 구속영장 청구 여부인데 저도 이 나오기 전에 구속영장이 이런 사안으로 청구된 사례가 있는지를 봤는데 적극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그런 경우에는 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사례의 경우에는 사실은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발부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진 않고요. 그렇군요.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경찰의 추가 조사는 일단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뭐 3차 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던데 추가 조사는 필요해 보이고 나중에 아마 검찰에 송치가 되더라도 혐의가 인정돼서 송치가 되더라도 검찰에서도 추가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 행위 이 그 규정이 좀 아주 좀 복잡합니다.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뭐 공무원이 뭐 정치적인 성향을 띠는 행위를 하면 전부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야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긴 좀 아주 복잡한데요. 아주 이게 인정되는 경우가 아주 좁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뽑아라, 뭐 1번 뽑아라, 뭐 이러지 않는 한 거의 그렇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의 행위가 적절치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뭐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방통위원장, 방통위라는 건 상당히 중립적인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특정 유튜브에서 아주 정파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될 행위고 그거 말고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도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 공무원 여러 가지 공무원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적당하게 적절하게 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자를 처벌하지 못하면 법이 왜 있겠느냐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언급하고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사법이든 검찰이든 이미 자정 능력은 잃었다라고 국민들 많이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이준숙 위원장이 그 체포적본심에서 석방된 거는 그런 뭐 법리라던가 법원에서도 아마 신중하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그 석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공감을 얻으려고 노력한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뭐 저 같으면은 체포 시한이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체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도 보탰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진짜 아주 진지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 지규현 판사의 행태, 여러 가지 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영장 기각, 압수수색 영장 기각. 그 중에서 이게 가장 고심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나중에 이준숙 위원장에게 어떤 유리한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그게 지금 현재 이 경찰, 검찰 이쪽 법원 그리고 최초의 영장 발부한 판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냉정하게 절차를 집행했을 뿐이지 이게 뭐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뭐 정치적인 정치적인 뭐 유불리를 염두에 둔 그런 행태가 아니라고 확실히 결론을 내려놓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판사가 많이 고심했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만큼은 제 경험으로 비춰보면 가장 좀 비난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리는 판사 아닐까 싶습니다. 예. 3대 특검 좀 보겠습니다.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김건희 특검 40명 전원이 검찰 개혁 관련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내면서 항명의 뜻을 비췄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재판 내란 특검이 내란 재판 나와서 전원 또 검정색 넥타이에 검정색 양복 상복을 연상하는 듯한 옷을 입고 나왔단 말입니다. 계속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하는 게 결코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는데 저도 이렇게 알아봤는데 제가 내란 특검만 알아보고 김건희 특검 쪽에서는 뭐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 말만 제가 후배한테 전해 들었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진짜 이런 행동을 했네요. 근데 이게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게 왜 이루어지는 거겠습니까? 결국 국민의 지지를 잃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행동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과연 앞으로 이루어질 검찰 개혁이라던가 이런 데 있어서 본인들의 주장이라던가 이런 입장을 관철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최대한 자제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 정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누가 그걸 처음에 주모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는 좀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 식의 집단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과거에 예를 들어 수사와 관련된 본인들의 소신이라든가 이런 걸 관철하기 위해서 상급자들에 대해서 해야 될 행동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고요. 국민의 공감을 전혀 얻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해행위에 가깝습니다. 자해행위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거는 한편으로는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인데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그런 조직적인 행동은 안 했다지만 저도 이게 농담인가 싶어서 사실 윤석열 씨 변호인 측에서 그런 지적을 했을 때 저도 다시 한번 몇 번을 봤는데 진짜로 검은색 넥타이를 맸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경우에 통일된 행동이라면 그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입니다. 잘못된 행동입니다. 저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 재판인데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재판인데 저기서 검찰 개혁에 반하는 뜻을 내비치기 위해서 상복을 입고 재판에 내란 세력에게 조종을 불려주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 표현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게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매우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라는 직분이 굉장히 특권층이라고 인식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재판장은 본인의 일터입니다. 일터에서 상복을 입고 나와서 다른 자기의 주장을 펼친다? 집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내란 사건 재판이 그렇게 본인들의 정치적인 견해,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허락된 장소도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좀 신중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런 내란 재판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나중에 뭐 정당한 방법으로 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뭐 법무부를 통한다던가 정 그렇게 의견이 있다면 그런 절차를 통해서 본인들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장에서 본인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지금 조금 전께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것 이외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겁니다. 예. 특검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특검법은 특별법이라서 모든 법 위에 있습니다. 먼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이 특검의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3명 추가 파견 요청을 했어요. 네. 나중에 이제 정치하는 언니들에서 저희가 짚기는 할 텐데 일단 수사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가.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도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처럼 좀 내부의 검사들의 분위기가 좀 안 좋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또 우려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예. 이 추석 명절 지나고 나가지고 예. 뭐 저는 알아보는 것도 알아보는 거겠지만 뭐 당연히 아는 후배들이 있을 텐데 후배들한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럴 때가 아니라는 말을 좀 전달해주고 싶고요.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설령 검찰청이 해체가 되더라도 그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맡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맡고 있는 일이 원조고 나중 일을 물론 제가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주어진 일의 중요성이나 국민적인 관심을 생각해서라도 일단은 그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적절치 않은 행동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이 업무에 전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우리가 검찰 개혁을 얼마나 어렵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조직법을 통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서야 이제 좀 빛을 발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집단 행동을 통해서 뭘 바꿀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적인 지지랑 성원 뭐 이런 걸 잃어가지고 검찰 개혁이 되는 마당에 어떤 행동이든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그런 지지를 조금이라도 더 얻고 회복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지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는 적절치 않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게 계속해서 만약에 이렇게 집단 반발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예. 지금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두 가지가 나온 건데 네. 검찰 내부에서도 또 우후죽순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분위기가 어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 안 그렇고요. 지난번에 모 검사장 간부가 글을 올렸다고 했을 때도 제가 글을 올린 다음 날 확인했을 때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본인 글을 올린 당사자 본인의 글을 제외하고는 댓글이 딱 8개 붙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래요? 예. 그리고 8개 붙어 있는 것조차도 보면은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기소를 했던 전주 검사장 출신 한 사람, 그리고 또 예전에 그 윤석열 씨를 무슨 독립운동가의 재판만큼도 보장을 못한다는 그런 글을 올렸던 그 검사장, 이런 사람들 몇 명, 특정 성향의 몇 명을 제외하고는 글을 안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일단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이런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런 검사들이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혹시 이제 검찰 내부에서 이런 집단 행동을 하면 네. 뭔가 제재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이 이쪽에서 좀 목소리를 내달라 해서 행동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김건희 특검으로 갔다고 해가지고 공무원법상의 집단행동 금지 의무라던가 이런 걸 면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번 특검도 그렇고 그 특검을 항의 방문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보면 애써서 이걸 이제 좀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고 다독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 범위를 넘어서서 추가로 계속 집단 행동을 한다면 그때는 주모자 몇 명이라도 비리로 원대복귀 시키고 문제를 삼는다던가 어쨌든 간에 좀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특검이 이렇게 좀 내부 상황을
굉장히 세밀하게 살펴서요. 네. 수사에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류혁의 내부 보고서 류혁 전 감찰관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추석 명절 모두 다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긴 연휴 건강하게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